평범한 한국인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인의 대단함에 저도 국뽕이 차오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미나상 하야토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약간 국뽕이 있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왜 이 컨텐츠를 준비했냐면은 예전부터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만 살면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한국인들이 대단하다는 거를 저 스스로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에피소드 2개 정도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 이 2개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코멘트를 한번 달아봐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죠. 대학교 때 담당 교수가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있으신데 그 교수님이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죠. 아니, 한국인이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대단하다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 말,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눈치도 빠르고 이 집단주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일본인 친구들이랑 비교가 된다는 거죠. 뭐 절도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집중한다든지 또는 성취를 해 나가려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일본에서 대학교를 갔을 때 1학년 때는 뭐 그냥 여느 어린 친구들처럼 그냥 철없는 20대들처럼 약간 생각을 했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확실히 이게 성격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학생들이 좀 뭔가 미래에 대한 거라든지 이 꿈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그냥 취업해가지고 뭐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내 취미 즐기면서 적당히 돈 벌면서 그냥 나중에 적당히 이제 가정이 생기면은 가정을 이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봤던 일본인 중에서 가장 심한 경우에는 정말 인생의 삶에 대해서 굳이 내가 그냥 약간 태어났으니까 산다 이런 느낌의 사람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죠. 유학을 갔으면은 졸업을 하는 거 또는 취업을 하는 거 딱 이 두 가지를 염두를 해두고 이미 해외를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비교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그 선생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에피소드는 광고 대리점에서 영업을 했을 때 영업 이제 저희가 연수를 받습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 중에서 영업을 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수가 있어요. 영업 연수. 여기에 있었던 선생님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아마 영업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 아시죠? 거기서 핸드폰 이제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걸 하고 거의 진짜 일본 전역에서 탑에 들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성적이 낮은 지점에서 교육을 가리킨다든지 또 그거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만의 회사를 차리고 대표로 있으면서 일본의 이제 국가대표 선수 아니면은 운동선수의 멘탈 케어를 해주는 그런 코치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업 연수를 받을 때 외국인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5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딱 외국인 저 혼자였었는데 어떤 날은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국뽕이 차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이 한 날은 이런 이 65명이 다 모여있는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거기서 강연을 했었었는데 일본 친구들한테 너네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를 딱히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뭐 일본어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일본어로 강의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참가했던 한국인 전 학생들이 일본어를 100%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다. 플러스 영어로도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를 자기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준이 뭐 해외 레벨에 비해서 뭐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 같은 게 있잖아요. 스펙 같은 걸 보면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에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뭐 토익 성적이 뭐 980점 최소 980점이고 그리고 학교 내신 성적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학교 대학교 성적도 최상급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상 경력이라든지 뭐 어디 뭐 이렇게 반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력, 봉사활동, 해외 경험, 어학연수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그게 약간 스탠드 저희의 이제 기본 값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이제 커트라인 합격하기 위한 커트라인을 자기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택도 없이 일본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너네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딱 이런 이야기였어요. 너네들은 지금 굉장히 경각심이 부족하다. 당장 지금 일본의 옆 나라에 있는 한국,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고스펙인 친구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은 너네들이 과연 취업 전선에서 이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조금 공이 차오르긴 했었죠. 네. 아마도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약간 삐리치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어 레벨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일이 빠릿빠릿하잖아요. 눈치도 있고. 그리고 막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거지만 정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친구들에 비해서. 네, 정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에 나가신다면은 정말 이제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많이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긴 했는데 정말 저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고요.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야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